안녕하십니까, 스트로킴입니다. 네, 제가 요즘 급성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22일째입니다. 지난달 21일 두드러기가 발생되고 3차례 병원을 방문해도 차도가 생기지 않아 28일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은 부산 봉성병원에 5일간 입원 치료 후 2월 1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 부산 병원에서는 단순 알레르기로 보았었습니다. 2월 1일 퇴원 후 2월 3일 이틀 뒤죠. 또다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4일 포항에서 좀 더 큰 종합병원 피부과를 내원하여 상태를 이야기하니 두드러기라는 것은 약을 많이 써서 증상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량의 약을 쓸 수가 없으니 다시 부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두드러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지금껏 내가 받은 병원 치료는 두드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증상만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된 것뿐이다 라고 그동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금식과 수분 보충. 하루 동안 금식과 3리터의 수분 물을 보충을 통해서 속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준 후 평소 먹던 음식을 위주로 약 3일간 하나씩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딱히 음식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유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였고 딱히 조금 더 두드러기가 발생되었던 음식은 토마토와 밀가루 음식이었습니다. 그 밖에 크게 다른 음식이 더 올라오고 덜 올라오고 크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이 사진들은 지난 2월 9일 아침에 제 몸에 난 두드러기 사진입니다. 음식과 관련이 없다면 알레르기와도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면역력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면역력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났었고 주로 어떤 음식을 즐겨 먹어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이제 우유를 먹으면 늘 배탈이 났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늘 설사를 했었어요. 그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도 10년 넘게 우유로 만든 요거트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왔었습니다. 늘 유산균을 먹어왔기 때문에 약간 묽은 변이, 설사는 아니에요. 약간 묽은 변이 나왔는데도 그냥 그게 유산균을 먹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상시에 즐겨 먹던 이제 음식 중에 빵과 밀가루 음식, 이런저런 것들을 유추해 본 결과 저는 지금 장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몸 속의 장 내 속은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장내 속 유해균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있는 환경을 그동안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시작한 것이 유제품과 밀가루가 함유된 모든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먹던 이제 그 요거트 대신에 발효유산균 효소를 복용을 하고 그 효소를 하루 동안 수시로 계속 뭐 시간 시시때때 없이 계속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고용량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하였고 하루 8,000mg을 비타민C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줄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고 하루에 3,000ml의 오메가3를 3번에 나누어서 복용한 지 지금 현재 3일째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드러기는 조금씩 이렇게 생기고는 있지만 이전보다 발생 범위가 많이 현저하게 줄었고 또 그동안 효과가 전혀 없었던 항히스타민제도 이제는 한 알만으로도 두드러기를 다 잠재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볼 때는 제 증상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증상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지면서 각종 독소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늘어난 장내 벽을 침투하여 혈관 쪽을 타고 두드러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잠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 자료화면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캡슐을 타고 장에 내려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면서 세력 다툼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해균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장 속의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가져옵니다. 촘촘했던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그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체내로 유입이 되고 이 독소들은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몸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입니다. 장에는 혈통 같은 경계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망이 느슨해져서 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여러 원인에 의해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점막 세포 사이의 심혈결합이 느슨하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흡수되지 말아야 할 독소, 영양소들 중 큰 입자들이 장혈관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이상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토록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토피나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또 무서운 건 뇌질환까지 아무래도 몸에 각종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병이다 보니 어떤 질병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한 번쯤 장 문제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병의 원인을 알아냈으니 장을 좋게 하는 영양제들을 복용하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째 체린 도전을 멈추고 있는데 이제 다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제들을 현재 해외 직구해 놓은 상태고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그 영양제들을 복용 후 장누수 증후군이 완치되는 과정 또한 꾸준하게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정말 모르면 손해다. 병원은 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곳이다. 내 몸의 증상을 내가 잘 관찰하고 내 몸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비타민이나 영양제만 잘 챙겨 먹더라도 평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왔고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각종 의사들이나 약사들, 수많은 의학 정보와 지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천인 3종에 도전하기 위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